금요일 겸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야, 진짜 5월이 벌써 다 갔어요.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우는 5월답게 여러 가지 참 행사도 많았고 뭐 휴일도 있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오늘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밤에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이제 개장에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전일 급등에 비해서 그 폭이 작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반등이 상해지수 후반 급락 때문에 조금 지장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 이제 코스피 잘 보셨다시피 미국 증시만큼의 이제 이 반등폭은 아니었겠지만 보시죠. 의욕적인 뭐 반등이 나오다가 상해지수 막판 급락에 우리도 같이 연동되면서 저렇게 장 후반에 상승분을 대부분 이제 반납을 했고요. 상해는 어저께 뭐 그야말로 투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야, 어떻게 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6.5%가 빠질 수가 있어요. 저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장중에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4,600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주 5,000원짜리가 4,600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상해 종합지수라고 하는 이게 하루 만에 6.5%가 빠졌습니다. 상해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흐름 보시면은요, 이 정도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감내할 수는 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중국 당국의 신용 미수거래 규제 이 강화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이랬는데 어쨌든 뭐 대륙의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 만에 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214조 원이 증발을 해가지고 일간 시총 감소폭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네요. 자, 참 시어머니 한 3명에다가 시누이 한 2명 정도 있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시집살이를 최근에 이제 보고 있노라면 우리만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나 뭐 자체 모멘텀이나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정말 너무 풍전등화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헬리스하다 그러죠. 영어로 하면 좀 무기력하다 좀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상해지수 반등을 우리는 기대하는 게 당연히 방향성 면에서 좋다고 보고요. 지금 월가에서도 야 이거 참 그동안 중국 증시 뭐 과열 얘기는 많았지만 화끈하게 뺐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실까요? 일단 증권주 투매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내려앉기 시작을 했는데 점심시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어제 4,960포인트까지 갔나요? 거의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기세가 등등하던 상해지수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에 이제 1시간 동안 휴장을 했다가 장이 재개되면서 그때부터 주저앉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사실 상해지수가 뭐 과도하게 많이 오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어떤 레버리지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 위주로 처음에 대형 기관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신용 미수를 쓰고 있던 개인들이 이제 반대 매매를 맞아가지고 주식이 다 털려 나가고 상해지수 폭락이 나왔다는 건데 이제 전문가들은 상해지수가 5,000포인트가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조정에 있어서 5,000포인트에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제는 야 누가 봐도 이거 많이 올랐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누가 먼저 돈 챙기고 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인지 이제 서로 눈치 보기에 그런 분위기가 극심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해지수가 여기서 꺾여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랠리가 끝날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의견도 또 많은데요. 글로벌 G2라는 말이 이제 그야말로 뻥이 아닌 게 증권거래소 이제 거래 규모로 봐도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죠. 나이스, 나스닥 다음에 이제 상해지수예요. 뭐 일본이고 독일이고 뭐 다 지금 현재 제쳐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해지수가 꺾이면서 중국 증시 투매가 나오고 중국 증시가 내려앉는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아무리 뭐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다고 해도 중국의 이제 실물 경제는 당연히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준이 지금 차곡차곡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여기에 연동된 연준의 출구 전략 또 지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해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앉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 왜냐면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뭐 버블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예? 서로 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월가에서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조정에 대해서 상해 지수의 어떤 투매 때문에 약간 투심이 위축된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글로벌 G2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 가정만으로도 글로벌 경제하고 월가 그리고 연준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로 헤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나라마다 다 있죠. 뭐 일본에는 와타나베 부인, 뭐 프랑스에는 소피아 부인, 뭐 우리나라에는 뭐 강남 아줌마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해 증시 투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이 왔다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뭐 선진 뭐 상해 다 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이 투매에 전염이 됐는데, 상해 지수 1083개 종목 중에 179개 종목이 무려 10%대의 하락을 보였다 그래요. 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추가 하락할 경우에 사회 불안이나 어떤 이제 소요 상태까지도 올 수가 있다. 네? 제가 뭐 식전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제2의 금융 천안문 사태가 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제 증시에 이제 저런 이 뭐 급등이나 버블이 일부 고마운 면도 있겠고, 그렇다고 또 가만 놔둘 수도 없는데, 어제 그렇게 급락한 거 보면서 중국 당국도 좀 속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해 지수에 대해서 뭐 단기적인 조정은 어쨌든 불가피했다고 보지만 여기서 끝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이 채무 상환이 6월 5일 날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IMF 자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그리스가 6월 5일 이 페이먼트는 못 맞출 가능성이 70%라고 지금 현재 내다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채권단하고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돈을 구해가지고 6월 5일 전에 그리스 의회에서 상환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가능성은 30%밖에 안 된다. 채권단하고 협상이 그 전에 안 되거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6월 5일 전에 그리스 의회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왜 채권단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다가 어쨌든 때를 못 맞출 가능성이 70%고 그 전에 맞출 확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글로벌 마켓 나우의 순서의 원래 핵심이죠.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들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죠. 최근에 미국 경제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이 펀더멘탈 지표 중에서 가장 빛이 났던 것이 바로 이 주간 실업수당이었습니다. 뭐 15년 내 최저를 찍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5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이 28만 2천 건을 기록해서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하방 피로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매월 첫째, 둘째 주,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초순, 하순으로 나누면은 앞에 첫째, 둘째 주 이제 초순에만 고용지표 집계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게 결과는 안 좋았다는 게 좀 그렇고, 대신에 6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될 5월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안 들어간다는 건 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4주 이동 평균이 아닌 그냥 이 주간 단위의 그냥 액츄얼리 데이터를 봤을 때, 요때가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라고 하는 QE3가 종료됐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전 수준으로 그대로 복귀를 한 게 약간 좀 안 좋은 오멘 같은 느낌이 이제 든다는 이제 분석이 있어서, 고용도 다시 이제 겨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최근에 지표 둔화는 한파와 폭설이라는 핑계가 붙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뭐 결국은 또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 지금 주택 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펜딩 홈 세일즈라고요. 미결 주택 매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 집이라는 게 뭐 편의점에 가서 뭐 담배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워낙 금액도 크고 뭐 미국은 다 모기지로 거의 대부분 집을 사고 모기지 한도가 뭐 최대 90%까지 그 다음에 모기지 상환 기간이 30년 만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택을 계약해 놓고 등기가 이전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주택 매매를 또 이렇게 집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펜딩 홈 세일즈 미결 주택 매매인데 이게 2001년도가 지수가 102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4월 결과가 112.4가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대로 9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월간 단위로는 3.4%, 연간 단위로는 13.4%의 증가율을 기록해서 각각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근데 이 선행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의 기존 주택 매매는 3.3%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월 결과는 또 이렇게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엇박자가 있는데 이 NAR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 우리도 뭐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놓고 이행을 못해서 계약 파기가 나오는 변수가 좀 끼어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주택 물량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래 팔려고 했던 사람이 더 비싸게 팔려고 계약금 물어주고라도 이제 튀는 거죠.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뭐 지난 2, 3주 동안 계속 채권금리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개인 사정 갑자기 뭐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한 것으로 짐작을 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메인 주제는 지난주 옐런 연설 이번 주 피셔 연설 이 두 사람의 연준 탑2에 이제 연설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남긴 게 뭐냐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예? 이거는 결국은 달러 강세를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또 책임의식이 컸다는 거.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과도한 시장 관심이 부담이 돼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매를 먼저 맞는 게 또 낫다고 시기를 또 확 앞당기고 나서 한번 겁을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좀 폭을 줄이면서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마지막 거래를 맞이해가지고요. 월가 하우스들의 S&P 500 지수 예상치를 보겠는데 앞에서 보신 대로 올해 무조건 금리를 올리긴 올린다는 거예요, 연준이. 하지만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는 지금보다 한 10% 정도 높게 현재 보고 있고요. 평균치가 2232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대비 엔화 환율하고 코스피 보겠는데 이게 123엔 87전으로 간밤에 조금 더 올랐고 이제 오늘 새벽에 약간 내려온 건데요. 그런 면에서 어제도 사실 상해지수 급락하고 이 달러엔 환율이 이제 추가 상승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장중에 결국 이거를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59선도 깨고 58선 갔었는데 이제 또 57선까지도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뭐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보신 대로 외국인들의 지금 마음은 우리나라 자체의 연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만으로도 우리는 좀 심란하다. 좀 이런 심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